갑자기 시작된 눈 깜빡임과 입술 빨기. 주변에 물어보니 틱인 것 같다는데 왜 유독 남자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? 틱 증상의 원인, 뇌과학 이야기, 대처 방법까지 본 영상에서 공개합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좀 낯선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. 눈을 계속 깜빡인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그 순간 우리 부모님들 마음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죠. 바로 아이의 틱 증상인데요.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이 문제, 그 원인이 뭔지,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뭔지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아이의 얼굴에서 그 낯선 움직임을 처음 발견한 순간 아마 부모님 머릿속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.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려움이 바로 이거죠. 이러다 평생 가면 어떡하지?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,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이 혹시 우리 아이 인생의 영원한 꼬리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.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입니다. 자, 이 이야기는요.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돼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. 이제 우리 아이도 공부 습관을 좀 잡아줘야겠다. 큰맘 먹고 매일 학습지를 풀게 하는 거죠. 처음에는 곧잘 따라오는 것 같았죠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눈을 좀 불편하게 깜빡이기 시작하고 입술을 쩝쩝 빠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. 부모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아이한테서는 이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새로운 종류의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틱에 방아쇠를 당기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이런 스트레스가 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까요? 그리고 유독 남자아이들에게서 더 자주 보이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?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아이의 머릿속, 바로 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. 틱 장애는요,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서 무려 4배나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. 4배요.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.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 뇌가 발달하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틱의 진짜 원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. 그 핵심 열쇠는 바로 뇌 깊숙한 곳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영역입니다.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 몸의 아주 섬세한 움직임과 감정의 파도를 조율하는 총사령부 같은 곳이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남자아이의 경우에 이 기저핵의 발달 속도가 여자아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입니다. 이 발달 속도의 차이가 스트레스라는 불씨를 딱 만났을 때 정말 극명한 결과를 낳습니다. 이 그림처럼요. 아직 미성숙한 남자아이의 기저핵은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쉽게 과부하에 걸리고 운동 조절 회로에 혼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의도치 않은 근육의 움직임, 즉 틱으로 나타나는 거죠. 반면에 조금 더 일찍 성숙한 여자아이의 뇌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잘 버텨낼 힘이 있는 셈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틱은요, 아이의 의지가 약하거나 일부러 만들어낸 나쁜 버릇이 결코 아닙니다. 그건 아직 한창 성장하고 있는 섬세한 뇌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보내는 일종의 비상신호, 그러니까 시스템 오류 같은 거예요.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. 이건 아이의 잘못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잘못도 절대로 아닙니다. 그렇다면 뇌가 보내는 이 다급한 시스템 오류 신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당장 병원에 가야 할까요? 아니면 약을 먹여야 할까요? 놀랍게도요,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대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. 아이가 특징상을 보이면 우리 부모는 본능적으로 걱정이 앞서죠. 그래서 그만해! 눈 이상하게 뜨지 마!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바로 이 반응이 너무 안타깝게도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. 아이는 자기 행동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긴장감에 휩싸이고요. 그 스트레스가 뇌 과부하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틱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거죠. 그럼 정답은 뭘까요? 이 슬라이드의 체크 표시처럼 아주 간단합니다. 마치 투명 귀신을 본 것처럼 완벽하게 못 본 척하는 겁니다.
아이의 틱행동 자체가 그냥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무시해주는 거죠. 이 전략적인 무관심이야말로 아이에게 괜찮아,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라는 가장 강력한 안정의 메시지를 줍니다. 긴장이 풀리면 뇌의 과부하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시작하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뇌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3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원인 중단.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활동, 예를 들어 그 학습지를 즉시 멈추세요. 지금은 뇌에 휴식을 주는 게 최우선입니다. 둘째, 전략적 무시. 틱 증상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완벽하게 못 본 척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정서적 지지. 대신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따뜻하게 꽉 안아주세요.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채워주는 겁니다. 이 3단계가 과부하 걸린 뇌를 재부팅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틱의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틱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줘야 할 신호라는 것. 아이가 아직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힘겨움을 여린 뇌가 몸을 통해 대신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인 셈이죠. 부모의 역할은 그 신호를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그 신호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. 부모가 이 신호를 문제로 보느냐, 메시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오늘 내 아이는 나에게 어떤 마음의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? 그 신호를 알아채고 따뜻하게 반응해 줄 준비 되셨나요?